이철호의 책 체크, 책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동의대학교 국어국문과의 이철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철호입니다. 예.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고 네네. 있고요. 네. 보통 저 독서의 계절을 가을이라 그러는데 네. 저는 독서의 계절이 겨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겨울에도 책 읽기는 좋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딱 거는 방 안에서. 저희가 책 체크하면서 독서의 계절은 여름이다. 독서의 계절은 봄이다. 아, 독서의 그래요? 계절은 겨울이다. 계속 1년 다다. 계속 그랬어요. 예, 이런 네. 얘기를 쭉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책 읽는 거는 짬을 내서 읽는 게 제일 좋은 네. 시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지하철을 타고 어딘가를 간다거나 네.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그런 짬 또는 누구를 기다리는 그 시간 이런 예. 때 책을 읽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독서의 계절은 언제다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네요. 네, 교수님 이제 그러면은 이 독서의 계절 초겨울에 네. 추천해 주실 11월에 추천해 주실 책은 어떤 겁니까? 예, 오늘이 소설인데 사실 첫눈이 온다는 그런 시우 계절인데 이렇게 독서의 계절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남다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지역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이영식 역사 에세이인 이야기로 떠나는 가야 역사여행과 최진영 소설가의 겨울방학이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뭐 특별히 이 두 권의 책을 권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영식 선생님의 책은 우리 지역의 어떤 역사 또는 그 바탕에 깔려있는 유물을 중심으로 사실을 한번 규명해보는 노력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요. 네. 그 최진영 소설가의 겨울방학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곧 닥칠 겨울방학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미리 좀 생각하고 한번 고민해 보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네. 나름대로 근데 아주 둔중한 단편 모음집입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이 역사 여행, 그러니까 이영식 작가의 이야기로 떠나는 가야 역사 여행. 역사 기행문 같은 글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분은 1983년에 당신이 그 당시에 별로 역사, 그러니까 가야 역사를 연구하는 연구자가 없을 때 그 가야 역사의 연구를 시작해서 네. 이 책이 나온 게 2009년인데 지금까지 생각하면 근 한 35년 가야 역사를 열심히 연구하고 네. 발굴하고 조사하면서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가야보다 훨씬 더 섬세하게 가야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가야의 사실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한 가야, 옛날의 역사가 온전하게 복원되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국사 배울 때 가야는 마치 무슨 주변국인 것처럼 그렇죠. 뭐 곁다리로 이렇게 예, 짧게 예. 배웠기 때문에 예. 아마 더더욱 관심이 좀 없었을 것 저도 같습니다. 사실 예.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우르기 작곡했다는 가야 12곡이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는 왜 가야 6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네, 들었지 네.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영식 선생님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야가 굉장히 많은 국가연합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12국이라는 것도 가야의 12국 말 그대로 12개의 나라의 음악을 대가야를 중심으로 통일하자. 이유는 그 아주 재미있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사투리와 같은 방언이 있어서 통일되는데 어렵다. 그것을 음악을 통해서 예.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12국 이상의 가야가 실제로 이 근처에 존재했었고 그것을 이영식 선생은 발굴 유물을 통해서 명확하게 규명해냅니다. 네. 그래서 단순하게 호기심이나 또는 지적 허영 같은 맥락 안에서의 어떤 뭐랄까 우리가 이슈로 삼을 만한 뭐 허황우는 인도에서 왔다라든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그리고 실증적인 내용으로 가야에 접근한다는 면에서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영식 선생님은 이 책을 통해서 네. 지금 뭐 예를 하나 들어주셨는데 어떤 점을 좀 강조하고 얘기하고 싶어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모호하게 얘기하는 역사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발굴되는 실체를 통해서 정확하게 규명된 실증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과거는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사고하고 통합시키면서 그것을 규명해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당장 눈앞에 정리되는 것보다 답답하지만 한 걸음씩
자료와 고대에 발굴된 유물을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책 제목이 이야기로 떠나는 가야 역사 여행입니다. 이 네. 여행의 의미는 어떤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야 정신이나 사료를 중심으로 부산과 경남, 경북과 전북, 김해에서 시작해서 부산을 거쳤다가 경북 고령의 전성기 가야를 가고 합천 해인사에서 가야 산신의 내력 그리고 옥전 다라국의 면모 등등 거제까지 우리가 좀처럼 생각해보지 못한 지역 안에 네. 가야에 퍼져 있는 각각의 유물을 다 섭렵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역사 여행이면서 한편으로는 지역 사랑이고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거제도도 가야였고. 네. 네, 그런 생각은 참 그러니까 해보지를 못했네요. 그동안. 예. 예, 근데 예. 그곳에서 고고학을 통해서 발굴된 유물을 사진 자료와 함께 책에서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책은 정말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도 있고요. 제 바람 같은 것들은 각 대학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박물관, 도서관과 박물관에 있는 가야 유물을 한꺼번에 모아서 전시할 수 있는 기획전이 마련된다면 이 이영식 선생이 말씀하시는 가야의 온전한 모습을 좀 더 총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좀 가져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책이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보실까요? 그 당장 우리는 어떠한 이슈만 있으면 그 이슈에 따라서 무언가를 재단하고 또는 생각하는 버릇이 많잖아요. 네. 예를 들면 어떤 시기에 인도에서 누군가가 온 것 같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역사를 재편하기도 하고 네. 상상하기도 하는데 이영식 선생님은 그런 것들을 떠나서 발굴된 유적을 중심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자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역사를 바라보는 진정한 눈이 된다. 네. 그런 면에서는 상상이나 허구가 아니라 실제를 규명하는 것이 역사라는 본연의 자세에 충실한 그러한 이야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역사에 관해서도 우리의 고정관념이 많을 수 있다. 네. 편견이 많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 예. 지금 첫 번째 책은 이영식 작가의 이야기로 떠나는 가야 역사 여행이었고 이제 두 번째 최진영 소설가의 겨울 방학인데 최진영이라는 작가는 어떤 분인지 또 이 소설은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네, 최진영 작가는 덕성여대 국문과를 졸업한 2006년에 이제 실천문학을 통해서 등단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책을 선정한 다음에 좀 자료를 더 모아보니까 아주 굵직굵직한 상을 다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한겨레 문학상, 신동엽 문학상, 만해 문학상, 심지어 올해 대산문학상 대상을 받은 작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작가가 보여주는 필체 또는 이 문체의 힘이라는 게 아마 소설을 읽어보시면 깜짝 놀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겨울방학 이 작품의 특징은 어떤 것인지요? 여러 편의 단편이 수록된 단편 소설 모음집인데요. 네. 이 작가의 문체적 특징이라고 한다면 대화체와 서사체가 어떤 구분으로 쓰지 않고 한꺼번에 그냥 산문으로 씁니다. 그래서 소설을 읽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네. 그런 쏠쏠한 재미 속에서 작가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시선을 우리에게 종합적으로 보여줍니다. 때때로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치 남자 속에서 여자 속에서 드러난 것처럼 서술되기도 하고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떤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를 정말 깊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 소설은 제목은 겨울방학처럼 아주 가벼운 것으로 시작하는데 실제 읽으면 둔중함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교수님의 책 소개를 들으면 안 읽을 수가 없게 도대체 어떻게 썼길래 이렇게 표현하시지 하는 생각이 늘 듭니다. 이 겨울방학이 단편집이라고 하셨는데 특히 주목을 끄는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작품 안에서 그 첫사랑 같은 작품을 저는 되게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네. 첫사랑이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는 남자 학생과 그 대상이 되는 여학생의 두 사람의 어떤 해프닝을 그려내고 있는데 네. 남자는 남자대로의 자기중심적 시각으로 그 여자를 대하는 모습이 대화체로 서술돼 있고요. 네. 여자애는 여자애대로 그 남자애한테 이렇게
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밝혀집니다. 네. 대화체로. 그래서 두 사람의 대화가 엇갈리는데 실제로는 첫사랑의 대상이 달라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이 달라져 있는 상황에서 남자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집착이나 또는 소유욕 같은 느낌을 소설에서도 보여주고 여자는 여자대로 어떻게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사랑인가 하는 모습을 우리한테 잘 드러내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이를 먹고 첫사랑을 생각할 때 아 네. 사랑이라는 건 그래 이런 집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포용일 수도 있어라는 나중에 제가 깨우친 그런 느낌을 이 소설가는 아주 짧은 단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네. 효과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네. 그래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아주 현실감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누구나 그런 시절과 그런 기억은 다 있을 네. 테니까. 그렇죠. 추억할 수 있는 예, 계기도 될 것 맞습니다. 같고요. 네. 그러니까 교수님도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서도 충분히 드러났지만 이 소설을 더 재미있게 읽는 방법, 이 소설의 묘미는 뭘까요? 각각의 단편에서 주제로 삼은 또는 사건으로 삼은 이야기를 좀 따라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돌담이라는 단편에서는 가족 기업의 비리 그리고 동네 관광버스의 사고를 교차적으로 보여줍니다. 예. 근데 그 교차적으로 보여주면서 무관심과 관용도 아닌 관용.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온정적인 것으로 용서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짚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짚어내는 생각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비겁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첫사랑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고 겨울방학이라는 그 제목에 있는 단편은 프리랜서 고모가 보여주는 삶의 진솔함을 아주 어린 초등학교 다니던 조카가 그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많이 먹어서 고모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진솔한 자기 모습을 별로 가진 것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나를 지켜줬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네. 아마 이것이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나이 먹은 조카가 회고처럼 이해하는 거죠. 예. 어쩌면 소설이 보여주는 영역이라는 것은 작은 끈앞풀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또는 사고하고 싶었던 어떤 전체 이상을 드러내주는 것이 아닌가 할 때 이 소설의 단편은 그런 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코미디적인 요소, 재밌는 것도 있겠지만 네, 또 고모를 생각하면 정말 심장이 뻐근해지는 맞습니다. 그런 느낌도 예, 뭐 들었다 놨다 막 그러시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먹먹함 같은 게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그런 먹먹함 속에서 작가가 추구하는 것은 의자라는 단편에서 이제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생활전선에 뛰어든 한 젊은이가 목수일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만들고 싶은 게 이제 의자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가 만드는 의자는 어떠한 사람이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필요할 때 앉았을 때 쉼이 되고 그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편안한 의자. 그걸 추구한다는 거죠. 그게 젊은이가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삶을 관조하면서 할 수 있는 생각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를 그 젊은이의 입을 통해서 작가가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따뜻하게 이 세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네.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오늘도 책 두 권 소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시작할 때 얘기하긴 했는데 이렇게 찬바람 불고 스산한 이 시기에 책이 더 필요한 이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책 뒤 말미에 소설가의 역할에 대해서 출판인이 쓴 아주 네. 짧은 글이 있는데 예. 거기 있는 글이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 뭐라고 했냐면 소설가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인가 하고 그 출판인은 묻습니다. 네. 그러면서 답을 뭐라고 하냐면 빛나는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 선택되는 이야기 그것을 쓰는 사람이 아닐까. 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참 잘 포착했다 하는 네. 생각을 같이 공감했어요. 빛나는 알겠습니다. 가치가 사람에 예. 따라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네, 네. 예, 일단 뭐 따뜻한 얘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철우 교수였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찬바람 불어서 좀 마음도